변비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약과예요. 네네. 근데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제 1번 수칙이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우리가 잘 먹고 네. 잘 자고 잘 싸고 네. 이게 뭐 우리 병원 치료의 목표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잘 싸야 되는데 이 싸는 거에 문제가 진짜 생기시는 네. 분들이 이게 이제 안타까운 또 질병과 관련이 돼서 있으신데요. 이 뭐 변비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약과예요. 네네. 근데 이 대장암 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데요. 네. 뭐 이게 장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대장을 잘라서 이제 뭐 변이 물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설사를 보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장은 이게 워낙에 또 재발을 잘 네.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그 내시경 하면 뭐 위내시경, 네. 대장내시경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내시경 계속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놓치고 네. 질병이 점차 자꾸 증가하고 이런 추세에 있는 그런 대장암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장암, 이제 대장 그러면은 사실 뭐 소장 지나서 대장이라는 네.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처음에 이제 생기게 되나요? 일단 이제 변을 보관을 했다가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변의 형태가 조금 변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암이 생기면 이제 이런 그 덩어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좁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좁아지니까 변이 굉장히 가늘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처가 잘 나겠죠. 그러니까 변의 형태가 바뀌고 이제 딱딱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자꾸 출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변이 가늘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른 위험 인자가 있다면 더더욱 열심히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검진에서도 이게 네. 이제 대변 검사로 네. 이게 대장암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 주는데 이제 약간 한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상부에서 그 위장이나 뭐 십이지장 이런 데서 출혈이 되면 네. 대변을 봤을 때 검은 색깔, 네네. 좀 이제 흑 색깔의 피가 이제 섞여 나오는 반면에 이제 하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로 이제 좀 붉은색, 선열이. 선혈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만으로 이게 검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자멸 반응, 이게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피가 섞여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특히 용종이 용종. 검사할 때마다 이제 잘 나온다.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언젠가는 대장암이 생길지 모른다. 지금 이제 막 경고를 네. 계속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조심을 해야지 되는데요. 아까 이제 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이제 되는 이유가 소장은 암이 잘 안 생겨요. 소장암은 사실 잘 없거든요. 네. 근데 대장은 변이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도 많으니까 찌꺼기나 뭐 쓰레기나 뭐 노폐물 이런 것들이 너무 네. 많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상한 균들이 자랄 가능성도 네. 굉장히 많게 되다 보니까 장의 점막이 이제 손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은데 이 대장은 점막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네. 얇아지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습관 이런 걸로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이 얇아지는 것 자체가 글리코프로테인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얇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얇아지게 되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균들이 자극을 많이 해서 네. 그 흉터 자국처럼 생겨서 있는 게 용종이고요.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커지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이제 대장암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지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용종에서 선종까지는 이게 뭐 연관관계 또 용종에서 대장암까지 연관관계 이런 것들은 아직 명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선종에서
암까지의 관계는 아주 이제 뭐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의 문제들은 미리미리 좀 더 관리를 네. 좀 하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장암의 증상들이 아까 이제 뭐 변이 가늘어지고 변비가 생기고 뭐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대장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궤양성 대장염, 네. 뭐 배쳇 뭐 네. 질환 뭐 이런 것들도 생겨, 크론스병. 이런 것들도 네.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대장의 문제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확 심하게 네, 될 네. 가능성들이 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제 1번 수칙이 붉은 고기를 먹지 마라 거든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 이렇게 서양의 식습관이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대장암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뭐 식습관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즉 우리 몸 자체가 산소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녹쓰는 과정에서 이런 변이 세포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 오히려 저는 붉은 고기보다는 산소 관점에서 더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선종에서 아까 암으로 가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선종에서 암으로 가고 왜 선종이 생기느냐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선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분비 세포들 자체가 막 증식해가지고 용종의 형태,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보이는 거겠죠. 말하자면 뭔가 증식을 했다는 건데, 보통 그럼 언제 증식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그렇죠. 증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생겼다가 아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에 자꾸 이런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특히 취약한 부분부터 용종, 선종, 많게는 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선종을 만들어 이 덩어리 증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뭔가 자꾸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 신호가 뭐냐?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저산소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자꾸 증식을 하게 되고 외부에서 혈관을 끌어와 가지고 자꾸 성장을 시키고 또 전이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안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고기를 많이 먹은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직접 생기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근본 원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도 이제 그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이제 이런 건데, 아까 제가 그 점막이 얇아진다 네. 했잖아요. 이렇게 얇아져 있는 게 대장 점막만 얇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장 점막, 위장 점막이 이제 다 얇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대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 것 자체는 장 전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 전체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 네. 이 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아주 이제 1번으로 네.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 식단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인스턴트나 뭐 이런 것들 네. 다 마찬가지긴 한데, 서양 식단, 일반적인 서양인들의 식단을 봤더니, 중산층 네. 봤더니 65%가 탄수화물들이에요. 네.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코카콜라, 피자, 뭐 스파게티, 뭐 빵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수화물들이 많은 식단 자체가 장을 망가뜨려요. 망가뜨리면 일단 위산이 안 나오죠. 네. 그다음에 소장에는 시보가 생기죠. 네. 흡수가 잘 안 되죠. 쓰레기가 문제 생기죠. 그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가서 변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죠. 이런 일련의 뭐 문제들이 계속 달아서 자꾸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대장암이 이제 생기게 되는 붉은 고기를 네.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이미 소화 자체가 잘 안 돼요. 떨어져 있죠. 단백질을 워낙에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그런 소화가 안 된 채로 찌꺼기가 대장까지 흘러갔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온갖 독성 물질들을 더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특히는 이제 그 질소 화합물이 네. 이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 점막 세포가 더 망가지고 이게 암 세포로 건너갈 수 있고 네. 문제들이 이제 자꾸만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붉은 고기가 결국은 이게 탁 터뜨리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그렇죠. 이미 문제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부터 먼저 교정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대장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지키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식습관이 사실 뭐 비만을 자꾸 만들어내기 네. 때문에요. 뭐 비만 환자들한테 뭐 대장이 더 문제가 대장암이 더 많이 생긴다. 뭐 아니면 또 이제 호르몬의 문제, 에스트로겐 문제 네.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생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원인의 몇 단계 이후에 이제 얘기들을 네. 전부 다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 네. 산소하면 혈관, 그죠? 혈액, 또 혈관, 혈액 이렇게 얘기하면 자율신경 네.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화학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제 설탕, 밀가루, 과일, 네. 음료수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식습관을 평상시에 잘 갖추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대장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영양제, 어떤 뭐 버섯, 뭐 어떤 뭐 가루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건강을 이렇게 찾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에 내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식습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